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M1 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애플의 M1 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어제 제가 테슬라 실리콘, 테슬라가 이제 자체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물론 이제 직접 생산은 안 하지만 관리 감독을 해서 생산을 하는 테슬라 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체 뉴럴 네트워크, 자율주행 칩을 만들어서 스탠다드 SoC랑 ASIC의 이제 비교를 통해서 테슬라가 굉장히 자기 용도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해서 최고의 성능과 가격을 떨어뜨려서 자율주행의 반도체 칩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 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런 범용성 있는 칩을 쓰지 않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만들고 플렉시블 하지만 그런 걸 다 버리고 자기 목표에 딱 맞게 맞춰서 범용성을 버리고 최적화를 시켜서 성능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애플도 이번에 아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닮아 있죠. 그래서 아마 비교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애플 역시도 이번에 시스템 온 칩, SoC죠. 이거를 해서 상당한 개선을 이뤘습니다. 성능이 정말 놀랄만할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보면은 자사의 기존 랩탑뿐만 아니라 윈도우 랩탑 비교해서 성능 향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칩이 하나 나오면은 한 몇십 퍼센트, 몇 퍼센트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기 나오는 수치들이 3.9배, 그러니까 거의 4배, 7배, 6배, 4배, 그냥 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몇백 퍼센트인 거죠. 딱 봐도 일단 램을 칩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D램을요. 이렇게 되면은 단점이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 때 램을 정하셔 사야지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됩니다. 대신에 칩 안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서로 간의 통신이 굉장히 원활하고 더 빨라졌겠죠. 이렇듯 댓글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 기술은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실리콘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차세대 머티리얼이 찾는다든지 2D 머티리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대량 생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이 애플의 M1 칩도 이제 5나노 공정을 이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저게 트랜지스터의 그 크기는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보통 저런 공정이 트랜지스터 사이즈였는데, 요즘은 가장 그 선폭이 얇은 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트랜지스터는 아마 15나노, 이것도 추측입니다. 보통 3배를 하는데 워낙 요즘 구조가 달라져서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가 한계에 다다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oC가 굉장히 더 각광을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플의 이런 폐쇄성이 결국은 성능 향상을 오는 거죠. 테슬라와 똑같이 범용성을 버리고 이렇게 자기의 용도에 맞게 딱 맞게 칩을 설계하면 누수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애플이 최적화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젠 칩과 OS까지 다 애플은 둘 다 이제 설계를 하니까요. 이걸 다 최적화를 해버리면 성능을 이렇게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퍼스널 PC에 비해서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같은 에너지 대비 더 성능을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 M1 칩을 통해서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훨씬 길게 씁니다. 그러니까 자사의 전 모델 대비해서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도 몇 시간씩 배터리도 훨씬 더 길게 씁니다. 이게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퍼포먼스와 배터리 둘 다 잡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번에 애플은 둘 다 잡았습니다. 거기다 이 뉴럴 엔진까지 탑재를 해서, 제가 그래서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 뉴럴 엔진이 아마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와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맥북 프로 이제 터치바 초기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 넘어가는데요. 제 채널에 이렇게 영상미를 추가하진 않지만 이 풀 HD로만 하더라도 렌더링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애플을 쓰게 되고 파이널 컷을 쓰게 된 이유가, 애플은 이 최적화를 통해서 이렇게 오래되고 이제 배터리는 서비스를 받으라는 경고가 뜨는 좀 오래된 랩탑이어도 풀 HD 정도는 쓸만하게 여전히 렌더링을 해서 줍니다.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데, 이런 부족한 영상도 편집을 하고 나중에 파이널 프로덕트를 내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뉴럴 엔진 플러스에서 이 업그레이드된 M1 칩으로는
4K 동영상을 60프레임짜리 4K 동영상을 프레임 드랍 없이 편집이 자유자재로 가능하고 순식간에 렌더링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면 코드, 영상 편집이면 영상 편집까지 여기 거의 뭐 6배죠.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시리어스 퍼포먼스에다가 리디큘러스 배터리 라이프를 구현했다는 건데요. 물론 이 레퍼런스가 이 성능 향상을 이뤄낸 비교군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정확히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뭐 highest GPU integrated PC라고도 뭐 표현하지 어떤 정확히 모델을 이 내용에 집어넣질 않아서 물론 이 성능 향상들을 곧대로 믿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몇십 %가 아니라 그냥 몇 배로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영상 편집이나 이런 데 있어서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도 업그레이드 할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애플이 하드웨어는 부족한데 애플 감성으로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돈을 많이 받는다 소리는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 어제 결론에서도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결국 로직 반도체를 설계를 하질 못하게 되면은 반도체 자체 만드는 건 거의 한계에 다다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토탈 관리를 해서 자기가 다 이렇게 해야지 가격도 내리고 성능도 왕창 올릴 수 있는, 그걸 관리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누수되는 점들이 꽤 많기 때문에, 물론 계속 강조하지만 이러면 이제 범용성을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특별한 행동, 뭐 성능 혹은 그런 실행 능력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극한의 성능을 얻고 싶으면은 결국은 로직 반도체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존의 내연기관도 그렇고 결국 테슬라와 같이 혹은 지금 애플과 같이 칩을 디자인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다가올 4차 혁명에 있어서 과연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애플과 테슬라는 정확히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회사가 제 생각에는 결국 애플도 이런 발전된 로직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고 결국은 자율주행 차로 나올 것이고요. 테슬라 역시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당장의 오토파일럿 칩뿐만 아니라 이런 다가올 AI를 위해서 결국 칩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기반을 다져놓는 거죠. 그리고 오토파일럿 칩뿐만 아니라 결국은 두 회사 다 결국 인공지능에 있어서 한 번은 결국은 맞닥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소한 이제 마지막 테슬라 뉴스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MCU, 지금 이거 오토파일럿 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 제가 알기로는 인텔의 아톰 칩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AMD의 나비 칩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이런 본격적인 자율주행 칩하고는 관련은 없으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차 안에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름의 MCU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